다음으로 삼권선 변압기 하겠습니다. 이 삼권선 변압기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삼상 변압기하고 혼동하는 분이 많으신데, 삼상 변압기는 A, B, C상을 하나로 합한 것을 얘기하고요. 삼권선 변압기는 권선이 3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금 삼권선 변압기예요. 네. 앞에서 YY 결선을 하면은 3고조파 장애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 대신에 YY 델타로 결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삼권선 변압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YY 델타로 하려면은 최소 3개의 권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요. 1차요.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15만 4천 볼트를, 15만 4천 볼트요. 15만 4천 볼트인데, 이것을 2차에 2만 2,900 볼트.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가냐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개선해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해 전력 공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변전소라고 해요. 변전소에도 전기를 쓰잖아요. 변전소에도 뭐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하잖아요. 그 전기를 어떻게 이 3차 권선을 통해서 220V를 변압하면은 손해 건공, 그러니까 손해라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 3차 권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봅니다. 용도는 지금 3권선 변압기요. 3권선 변압기는 이렇게 3차에 콘덴서를 연결해서 역률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 곳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2차, 3차, 2차와 3차에 두 곳으로 전력을 공급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손해용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용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YY 델타요. YY 델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YY 델타에서 3권선 변압기 3차 권선 이 델타 권선 요것은 지금 제가 단상으로 그랬지만 실제 3상이 있으면 3권선이에요. 델타 권선의 용도는 손해용 전력 공급과 조상 설비 설치 및 3고조파 억제를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3권선 변압기, 3상 변압기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계기용 변성기요. 네,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전부 전력용 변압기입니다. 전력 공급용이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압기라 하지 않고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 일반적인 변압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계기용 변압기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여기서 변성기라 쓴 이유는 앞에서 전력 공급을 위한 그런 변압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변성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봅니다. 계기용 변성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PT, CT, 그 다음에 뭐 MOF를 P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CT. 이건 뭐냐? 이거는죠,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P는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계기용 변압기. CT, 커런트 트랜스포머입니다. 커런트 뭐다? 계기용 변류기. MOF는 PCT라고 합니다. PCT가 뭘까요? PT 더하기 CT요. 그래서 얘를 정확한 명칭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요. 우리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얘는 어디에 설치했냐면 적산 전력계 있죠. 적산 전력계, 우리 전력량 산출하는 적산 전력계에서 이 MOF를 거쳐서 적산 전력계로 전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산 전력계, 전력 수급용으로 사용하는 계기용 변성기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우리가 계기용 변성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PT에는 뭐 G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 필기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요런 부분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기용 변성기에서 첫 번째 계기용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 삼성 22,900V가 들어와요. 삼성 22,900V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측정하는데 여기에 22,900V를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공급해요. 즉, 이 변압기를 통해서 22,900V를 110V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상적으로 1차에 22,900V 걸리게 되면 변압기에 의해서 110V가 되고 이 전압계는 110V를 그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2,900V가 아니고 만약에 뭐 11,000V가 발생했다. 11,000V가 걸렸다. 그럼 2차에 얼마 걸리겠어요? 권수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55V가 걸리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를 써서 전압을 측정하면은 2차 전압의 정격은 110V이기 때문에 2차 전압을 측정하더라도 1차 전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기용 변압기에서 2차 전압은 110V로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뭐냐면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로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예를 들어 22,900V를 110V 변압해서 계전기나 측정용 계기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뭐냐? 측정용 계기 전압계에 110V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0V로 바꿨잖아요. 110V 바꿨는데 이거를 우리가 GR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락계전기.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지락계전기인데 이 지락계전기의 전원이 110V예요. 110V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가지고 어떻게 지락계전기의 전원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압계로 측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다.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T입니다. CT 보세요. CT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얘도 똑같아요. 보세요. 일단 전류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A가 있어요. 100A가 있는데 우리가 100A를 측정하기 너무 크고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선로에 100A 흐르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측정하는 계측기에 100A 측정하기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변류기를 통해서 5A로 변류를 한다는 겁니다. 전류의 크기를 5A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5A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100A 아니고 200A가 흘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0A가 흐르겠죠. 즉 이렇게 2차에서 전류를 측정함으로 1차의 전류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변류기의 2차 전류도 5A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류기 2차 전류도 5A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딱 5A, 10A 이런 거 아니고 특별한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는 1A짜리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시면 5A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봅니다. 대전류를요, 소전류를 변성해서 계전기나 측정 계기에 공급하는 것이 CT입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고요. CT의 2차 전격 전류는 5A입니다. CT의 2차 전격 전류 5A고, 그 다음에 요거 CT 점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2차를 단락시킨 후 분리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단락시킨 후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말로 개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개방을 시키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100A가 흐릅니다. 100A 흘러요. 실제 우리가 요 변류기는요, 요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다시 그리겠지만은, 요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 다르게 흘러요. 이렇게. 전류는 끊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100A는 부하가 지금 이렇게 부하로 흐르죠. 그래서 100A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개방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했죠. 부하를 개방 시 흐르는 전류, 개방 시에는 무부하 전류만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그런데 개방을 해도 우리가 1차는 2차 상태를 우리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했을 때 그래도 여기 이 100A 그대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 100A가 전부 뭐요?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 전류가 뭐다?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예요. 즉 100A만큼 전부 자속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이 100A에 의해서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속이 커지니까 그만큼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네, 전압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큰 전압이 발생하면은 소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요. 보세요. 반드시 2차 측을 단락시킨 후 분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락시킨 후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개방시킨 후 분리하게 되면은 큰 이 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가 돼서 굉장히 큰 자속을 발생시키고 그 자속에 의해서 굉장히 큰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2차단이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네, 2차단이 소손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락을 시키고 분리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CT에서는 있죠. CT에서 결선법이 있습니다. 결선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보세요. 일단 우리가 삼선식에서는 지금 나오지만 가동 접속이 있고요. 삼선식에서는 보세요. 일단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식에서는 Y결선이 있습니다. Y결선. 우리 차동 결선은 우리가 교차 접속이라고, 교차 접속. 차동 접속은 교차 접속을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다릅니다. 요것만 잠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가동 접속이라는 것은 CT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흘러요.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A고요, B고 C니까 IA죠, IA. 요거는 그 IC예요. 그러면 전류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돼요? 전류에 흐르는 것은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IA 전류와 IC 전류가 있죠. IC 전류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IA와 지금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 IA 더하기 IC가 되죠. 그래서 IA와 IC를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이 I 전체 전류계 흐르는 전류 I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I는 보세요. 지금 IB 전류가 이렇게 있겠죠. IB 전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전류는 IB 전류와 방향만 다르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B의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IB의 전류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보세요. IA가 5A예요. IC가 5A. 그럼 IB도 얼마나? 5A란 말입니다. 여기에 전류계 측정되는 전류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IA와 IB와 IC 전류와 똑같다. 부하 평형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B상의 전류가 흐른다. 어차피 전류는 정연파처럼 반복하잖아. 맞죠? 그래서 방향을 무시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B상의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동 접속일 때는 요거 가동 접속이에요. 전류계 A의 지시는 이 CT 2차 전류 같은 크기의 B상의 전류값을 지시한다. B상의 전류값을 지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차동 접속 혹은 교차 접속 한번 볼게요. 차동 접속 혹은 교차 접속.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차동 접속 어떻게 된다? 지금 가동 접속 틀리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됐죠. 맞죠? 그럼 뭐죠? 여기에 흐르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전류에 흐르는 것은 IC라고 해요. IC-IA가 됩니다. 교재 그림 있죠? IC-, 얘가 IC고 얘가 IA인데, 어떻게? IC-IA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가동 녀석은 IA 플러스 IC인데, 여기서 IC-IA입니다. 크기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IC가 이래요, IC가. IC예요, IC. 그러면, 얘가 IA죠? IA입니다. IC-IA는 IC 플러스 마이너스 IA와 같지요. 맞죠? 그러면 얘가 IA면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IA는 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IA가 됩니다. 맞죠? IC 플러스 마이너스 IA는 어떻게 된다? 이게 돼요. 이것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요거 그림, 요거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계에 흐르는 것은 얼마다? 루트 3배의 I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노란 거는 IC나 혹은 IA보다 크기가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 접속 혹은 교차 접속 있죠? 이때 전류계 지시값은 CT 2차 전류 지시값은 얼마? 루트 3배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3배. 요런 관계에 의해서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차 전류 구하려면은 전류계 지시치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CTB를 해야 된다. 예. 요것은 뭐 문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교차 접속 혹은 차동 접속에서는 2차 전류에서 구한 거 곱하기 루트 3배를 해주면 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접속이 있어요. Y 접속인데 보세요. 예. 교재는 없지만 왜 없냐면 보세요. Y 접속 이렇게 돼 있어요. A상, B상, 예. C상 이렇게 있어요. A, B, C. 이거 Y 접속이요. 일반적으로 3상 4선식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 얘 전류가 이런 것은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죠.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이거 하면 얼마예요? 회로 이론에서 배우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일반적으로 0A가 됩니다. 전류가 평형 상태에서는 A상, B상, C상 전류가 다 똑같은 상태에서는 전류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Y계선에서 평형 상태다 그러면 그때 전류값은 0A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시험 및 취급, 시험법 및 취급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봅니다. 일반 변압기의 기본 시험이 있습니다. 변압기 기본 시험으로서 보세요.
개방회로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앞에서 했죠. 개방회로가 뭐예요? 무부하 시험입니다. 개방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무부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회로 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무부하 전류, 히스테르시스손, 와류손, 이 히스테르시스손과 와류손을 합쳐서 철손이라 그러죠. 철손.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단락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뭐예요? 단락 시험은 쇼트 시킨 거예요. 쇼트 시켰을 때 동선에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그다음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등가회로를 작성할 때 뭐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과 뭐 저항 측정 시험, 저항 측정이라는 것은 저항이나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 온도시험법. 얘는 우리가 1장에서도 있었어요. 1장에서도 온도시험법은 있었는데 봅니다. 변압기의 전부하를 연속해서 가해서 권선이나 오일 등의 온도 상승을 시험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반환보합법이라 그랬죠. 반환보합법.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겁니다. 전력 손실이 없어요. 철손과 동소만을 변압기에 공급해서 시험하고 가장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가 있었다? 종류가 홉킨스법, 뭐 카프법, 블론델법 이런 게 있었죠. 홉킨스, 카프, 블론델법이 반환부하법의 종류였다. 그 다음에 실부하법은 뭐냐? 실제로 부하를 우리가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있죠.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용량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련 내력 시험. 전련에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것인데 보세요. 가압시험, 일반적 가압시험 뭐냐? 전압을 가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압을 가해서 전련 내력 시험 하는데 온도시험 직후 변압기 전원장이 적당함을 확인하고 60Hz 정연파, 우리 60Hz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파에 가까운 전압으로 전련 내력 시험에서 1분 동안 견딜 것. 네. 유도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원 내력 시험이 아니고요. 유도시험은 층간 전원 시험입니다. 층간, 뭐 권선 1차, 2차,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다고 하면 1층과 2층간 전원해야 돼요. 그 층간의 전원 시험을 하는 것이 유도시험입니다. 즉 층간 전원 시험을 위해서 권선의 단자 사이에 상호 유도 전압의 2배의 전압을 유도시켜서 시험하고요. 최저 시험 시간은 15초가 됩니다. 충격 전압 시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변압기에서 벼락을 맞았다. 충격 전압 있죠. 충격 전압, 평소 전압보다 굉장히 높은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번개와 같은 충격 전압이 가해진 경우 권선 내 상용 전파선 전압의 경우와는 다른 전압 분포가 생겨 전원 파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격 표준파형으로 시험한다. 우리가 충격 표준파형이라는 것을 좀 타과목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파 2장 우리가 상승하는 그 시간이 1.2 마이크로세컨, 내려오는 시간이 50 마이크로세컨.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의 충격파를 가해서 시험하는 것이 충격 전압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유 전원 파괴 전압 시험. 그러니까 변압기 유에서 전원이 파괴되는 전압이 얼마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변압기 유 전원 파괴 전압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건조가 있습니다. 건조는 뭐냐? 말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말리는데 보세요. 분해된 변압기는 권선과 철심을 건조하고요. 이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서 절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습기 제거. 습기가 전기하고는 완전 상극이에요. 습기는 전기한테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절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조하는데 열풍법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열풍 뜨거운 바람입니다. 송풍기와 전열기로 열풍을 공급해서 건조하고 단락법. 단락시키면 큰 전류가 흐르죠. 우리 단락 전류도 평소 전류보다 뭐 수십 배의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 단락시킨 열로서 우리가 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권선 또 2차 권선 한쪽을 단락하고 다른 쪽의 권선의 임피던스 전압이 20%. 만약에 20%가 아니고 100% 하면은 다 타버려요. 전압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 정도의 전압만 가해도 단락시킨 상태에서 충분히 큰 전압이 가해져서 충분히 큰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가해서 단락 전류를 보내고 동손에 의해서 건조시킨다.
진공법, 말 그대로 진공시키는 겁니다. 변압기를 탱크에 넣어서 밀폐하고 이 속에 전기를 공급해서 가열하면서 절연물 안에 습기를 제거하고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조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가 있습니다. 보호 개전기, 요것도 한번 보세요. 보호 개전기도 뭐냐, 우리가 고장시, 고장이란 것은 변압기 내에서 고장, 막 예를 들어서 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단락사고 발생했다. 지락이나 단락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에 있어서는 전력공학 시간에서 하니까요.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지락사고나 단락사고 발생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고 과전류가 흘러요. 열이 발생하고 과전류가 흐릅니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개전기 동작을 시켜요. 개전기를 과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뭐 열이 발생했다. 이런 동작을, 개전기를 동작시켜요. 그럼 그 개전기가 우리가 차단기를 동작시켜요. 차단기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차단을 시키는데 그 차단을 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개전기가 됩니다. 개전기, 즉 보호를 하기 위한 개전기, 보호 개전기가 돼요. 보호 개전기. 그러면 이 보호 개전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일단 차동 개전기가 있어요. 비율 차동 개전기. 그 다음에 부호홀즈 개전기, 그 다음에 열동 개전기. 주로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거고요. 변압기에 사용하는 거 이것이고, 우리가 실제 전기적으로 전류가 얼마다 하는 것은 예전에는 차동 개전기 많이 썼는데 요즘 비율 차동 개전기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부호홀즈 개전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고장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열동 개전기는 말 그대로 열이 발생하나, 고장이 나면 과전류에서 열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열동 개전기가 돼요. 열동 개전기. 그게 뭡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 차동 개전기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CT를 줘요. CT를. 어디요? CT는 2차 전류가 무조건 5A라고 했죠. 맞죠? 5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A가 돼요. 그럼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여기도 5A하고 여기도 5A니까 그 차이, 차동 개전기라는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 차가 얼마냐? 0A가 되죠. 전류의 차가 0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5A가 정상인 CT 2차에 10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10A와 5A 차는 여기에 5A가 있죠. 5A 발생하면 이것을 얼마? 개전기가 개전기 릴레이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차동 개전기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동 개전기가 얼마? 차단기 10이라고 해요. 차단기에 신호를 주면은 그 차단기가 회로를 끊어버려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차동 개전기입니다.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그런데 교재에 있는 건 이렇게 비슷한데 비율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네. 비율 차동 개전기는 어때요? 여기에 억제 코일이 있고 동작 코일이 있습니다.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동작 코일에 만약에 정상 전류 한 30%, 한 40% 정도의 비율의 차이가 나면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몇 암페어가 아니고요. 몇 퍼센트냐?
예. 약간의 유도리를 주고 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동작한다고 해서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하고요. 요즘에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거 비율 차동 계정기. 일단 차동 계정기 없는 이런 억제코, 동작코일의 비율 차동 계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차동 계정기는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측에 설치한 CT 2차 전류의 차에 의해서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방식이고요. 비율 차동 계정기는 요즘 많이 쓰는 거요.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측에 설치한 2차 CT 2차 억제코일에 흐르는 전류차가 일정 비율 이상 되었을 때 계정기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비율 차동 계정기요. 그다음 부흐홀츠 계정기요. 부흐홀츠 계정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전기 고장에서는 발전기 내부 고장이 나면 차동 계정, 비율 차동 계정기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흐홀츠 계정기는 변압기에만 쓸 수가 있어요. 발전기에서는 비율 차동 계정기는 쓸 수가 있지만 부흐홀츠 계정기 못 써요. 그래서 부흐홀츠 계정기는 변압기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흐홀츠 계정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이 나잖아요. 맞죠? 고장이 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고 압력에 의해서 또 열이 발생하니까 기름에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검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전련 유해, 변압기 기름의 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유전기를 검출해서 경보 및 차단을 하기 위한 계정기가 부흐홀츠 계정기가 됩니다. 부흐홀츠 계정기. 그다음 열전 계전기는 열동 계전기 뭐냐? 말 그대로 열에 의해 동작한다고 해서 열동 계전기가 돼요. 열동 계전기는 변압기 권선의 온도 측정하는 것이 열동 계전기가 된다. 그래서 고장 시 동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변압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계단보다 말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필기에서 배우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내용들 그냥 자격증 취득하면 끝. 이거 아니고 만약 현장에 계시거나 약간 비슷한 업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있죠. 기계 공부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 공부하세요. 왜냐면 그만큼 이런 부분은 전체 설비에 있어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계산도 아니고 증명도 아니고 그냥 말로서 쭉쭉 설명드렸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번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 풀면은 원활하게 풀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